헌법 1조 이제 공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 다작극이 되는 거긴 한데.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알고 보니까 연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안 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 조작할 시간이 있었을까? 용의선상에서 있어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성이다. 아,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머리를 한 대 시계 맞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지역시스템공학 전공 석사과정 1년차 고재준이라고 합니다. 추리하는 사람들이 모인 추러스는 추리 소설을 직접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풀어보자는 마음에 동아리를 창립했고요. 이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같이 책을 읽어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독서 모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할 때 특정 부분까지 추리 소설을 읽고 와서 전에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다 같이 토론하면서 범인을 지목하고 책을 더 읽어가면서 그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맞추는 활동을 합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다양한 종류의 추리 소설을 읽어보자 라는 거여서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엘러리 퀸의 그리스관 미스터리를 독서 모임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뭘로 가장 유명하냐면은 독자에 대한 도전이라는 페이지로 굉장히 유명을 합니다. 이 페이지가 뭐냐? 독자가 여기까지만 딱 읽고서 직접 범인을 맞춰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도전을 해봐라. 독자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페이지인데요. 저희 독서 모임 활동과 아주 유사하죠. 줄거리에 대해서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은 맨 처음 이 사건의 발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사건은 하나의 그림으로 발생한 분쟁으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독자의 도전까지 줄거리였고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한번 추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1부터 그림쇼의 사망 추정 시간이 10월 1일부터 이제 10월 2일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야. 그럼 그때 알리바이가 있던 사람들이 있어. 일단 심스는 그때 자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위크스는 외출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프레일란트와 위리스는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 들어왔고, 데미는 10시에 잤다고 했지. 이렇게 보니까 몇 명 안 남긴 했네. 음. 그러면 결국에 이 사건들이 다 일어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왜 이러한 사건들을 굳이 일으켜야만 했을까가 좀 궁금해. 나는 이제 저 사건들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브렌트라고 생각하는데, 브렌트는 이 그림을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에 넘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로 당한 슬론이랑 그림쇼도 사실 그림을 소유했었고 지금 현재 그림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자로 계속 나열되는 걸 보면은 브렌트일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해. 근데 약간 그렇게까지 할까요? 왜냐면 일개 직원일 뿐인데 그림 하나 지금 가져오겠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게 뭔가 이해가 되진 않아가지고. 사실 그냥 일개 직원일지 아니면 엄청난 능력을 숨기고 있는 스파이 같은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림 도난 사건에서 또 타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첫 번째 협박 편지는 이제 언더우드라는 타자기를 쓰였고, 두 번째 협박 편지에서는 레밍턴이라는 타자기를 쓰였죠.
내가 봤던 거에서는 그 10월 22일 금요일에 그 녹스가 최근에 레밍턴 기계를 새로 샀고 그 다음에 낡은 기계를 그냥 자선단체로 보내라 했는데 이게 중요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묘사가 있냐면은 이런 타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매우 희귀하다 약간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녹스의 집에 있는 레밍턴 기계를 사용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 녹스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 나는 그래서 조앤 브레트가 가장 의심스럽다. 왜냐면은 조앤 브레트는 그냥 녹스 집에 새로운 비서로 취직을 했으니까. 그래서 조앤 브레트가 일단 첫 번째 후보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봤었는데 우드로프도 헬키스가 유서 쓰는 거에 공인을 해주는 그런 변호사인데 결국 유언장 문제 때문에 녹스랑도 상의를 하게 되면서 재산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단 말이야. 그런 걸 보면은 녹스네 집에 방문해도 부자연스러울 게 없다. 아니 혹시 녹스가 범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있어? 녹스가 범인이요. 완전 다작극이 되는 거긴 한데 다작극? 그럴 수는 있죠. 안 될 건 없긴 하죠. 약간 심증이긴 한데 그림이 없어졌을 때 묘사가 너무 진짜 잃어버린 사람의 묘사야. 너무 막연자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사실 녹스 입장에서 녹스가 범인이려면은 그냥 그림을 자기가 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제일 베스트일 텐데 굳이 그거를. 그럼 녹스도 제외해도 된다? 근데 그거는 조금 조금 아직? 아직? 그 약간 동기적인 추리여가지고 증거로는 확신할 수 없지. 그러니까 제외시킨 사람보다 지금 우리가 경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글쎄 경찰은 진짜 경찰로 봤는데. 너무 맞아. 저는 언급이 너무 분량도 적었어. 없고 동기도 없고 좀 오히려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도 성립이 되고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하고 정확하게 머리에 관통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성립이 되고 여기서 보여지는 면은 뭔가 형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정보가 너무나도 많고 작품 전체를 봤을 때도 열심히 추리를 참여를 해. 같이 열심히 추리를 해주려고 해. 도움을 일러리 주는 킹과 같이. 만약에 자기가 경찰이 범인이었다면은 올바르지 않은 추리를 했겠지. 근데 난 브렌트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의심되는 게 이제 그림 도난 사건에서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 브렌트가 이제 그 녹스랑 제일 긴밀한 그 비서로 일하면서 가장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자기에 관련해서도 특히 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브렌트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나도 뭐 대부분 동의하고 약간 확신을 못 하겠는 부분이 브렌트가 과연 혼자서 땅을 파고 사람을 묻을 수 있었는가. 그래도 다른 뭐 타작이나 이런 근거들을 볼 때는 난 좀 더 브렌트의 마음이 가는 것 같아. 그것만 보면은 브랜드가 맞는데 약간 애매하긴 하네.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제 길버트 슬롯이 죽었을 때 집에 브렌트가 들어왔다고 해도 그것도 이미 하인들이 알고 약간 책에서 나왔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투표를 하고 결말을 좀 읽어볼까요? 브렌트가 범인이다. 자 두 번째 우드러프가 범인이다. 마지막으로 경찰. 경찰이 범인이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네, 사실 진짜 범인은 페퍼였습니다. 이게 되네. 사실 그 여러분들이 속어법으로 굉장히 잘 속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속어를 하게 되면은 사실 경찰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경찰은 이 모든 수사 과정에서 계속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엘러리 킨이 알고 있는 증거가 현재 무엇이고 그러면 증거를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사를 목적으로 녹스의 집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으니까 타자기를 만졌다는 설명이 가능하죠. 사실 페퍼가 분량이 적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범인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 잘 보여. 추리에 도움이 되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배제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허를 잘 찌른 것 같고요. 속어법으로 잘 제거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남았을 것 같은
때 추리 소설을 많이 읽었지만 뭔가 추리하는 능력에는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하구나를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범인을 맞춘 꼴이 되긴 했는데 사실 이 정도로 범인이 고도의 작전을 짰다고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 독서 모임 중에서 이렇게 정답률이 낮았던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헬퍼가 작중 행적이 너무 적어서 약간 고려 대상에서는 없었는데요. 약간 범인일 것 같은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범인이 아닌 사람을 맞추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더 맞추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멋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독서 모임에서 토론하기 위해서 각자 했던 방법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편이에요. 난 보통 정리하면 사건별로 묶어가지고 이 사건에서는 뭐가 의심되고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의심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 같아. 저도 이제 준호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사건 하나를 보고 그거에 대한 일정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걸 보는 식으로 약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먼저 타임라인을 좀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그냥 등장인물을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쫙 적은 다음에 그 단서가 나올 때마다 얘는 범인이 아니고 얘는 범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노트에 자유롭게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페이지에서는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었다라고 적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읽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면 약간 토론할 때도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더라 하는 게 찾기가 쉬워가지고 독서 모임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만들어낸 방법인 것 같아요. 추리 소설을 처음 읽어보는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은 추리 소설이 있을까? 독서 모임 했던 것 중에 시라이 도무키의 명탐정의 재물? 그거 진짜 재밌었어. 뭔가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좀 특이한 법칙 같은 거를 적용한 세계에서 추리 소설을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방주 근데 좋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방주 반전. 방주 진짜 재밌어. 책은 아닌데 또 영화가 된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책 중에서도. 그래서 뭐 나일강의 기적, 그다음에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 그 탐정이 맞추기 직전에 딱 씬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딱 보고 친구들이랑 가볍게 이제 토크하면서 네,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보자 이런 식으로 가도 재밌는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리해 나가는 과정도 재밌는데 근데 그 추리 소설을 읽으면서 드는 뭔지 모를 긴장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약간 그 분위기가 좋아서 글 읽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독서 모임에 들어와서 되게 추리하는 맛을 느끼게 된 것 같아서 추리 소설을 더 즐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코난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맞아 네, 나도. 범인은 누굴까 이런 걸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맞췄을 때 물론 그때는 이제 심증으로 대부분 맞추긴 했었는데 이제 점점 발전시켜서 그런 논증으로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뭔가 멋있어 보여서 그래서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읽을 때는 약간 내가 여기까지 읽어보고 범인을 맞춰야겠지 이런 생각을 다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추러스 와가지고 독서모임을 하니까 약간 새로운 맛을 좀 알게 된 것 같고 범인을 맞추는 과정에서 하는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게 아들이 아빠 죽일 수도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상상력을 펼치는 게 난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러면 추러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